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시가 어린이 통학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으로 3개월간 휴관에 들어갔던 강서 기적의 도서관이 재개관했습니다. 동서고가 활용 방안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상구와 부산진구는 철거 입장을, 시민단체는 공원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맞서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영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뒤 통학로 안전대책이 기관별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한층 강화된 안전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보행로를 만들기 위해 학교 담장을 허물고 옮기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영도구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이 사고로 숨진 뒤 각 기관별 통학로 안전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부산시가 기관별 제각각 관리되고 있었던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난 9일부터 17일까지 부산 지역 290여 개 관련 기관이 모두 참석해 800여 곳 어린이 보호구역 전역에 대한 안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개 분야로 나눠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총 1,2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당장 정비가 필요한 고위험 지역에 대해서 가용재산 150억 원을 우선 투입해서 신속히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합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횡단보도 등 필요시설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차량용 방호 울타리도 시급성을 따져 점진적으로 설치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공간도 적극 확보합니다. 차로를 축소해 보도를 신설 확장하고 보도 설치가 힘든 곳은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합니다. 또 학교 담장을 이동해 통행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초등학교부터 통학로 안전지도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이 시스템이 개통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통학로 전반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고 공사 작업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막기 위한 고위험 통학로도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통학로 인근 위험 작업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사고가 난 영도구 초등학교를 포함해 차량 진입 제한을 시행합니다. 통학 차량 추가 지원 등도 나섭니다. 안전해법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시민 참여 리빙랩 운영과 과태료를 상향하는 관련 법령 개정도 정부에 건의하는 등 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의 협업 체계도 강화합니다. 부산시 구군과 시의회, 부산경찰청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통학로 안전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3개월간 휴관에 들어갔던 강서 기적의 도서관이 재개관했습니다. 강서도서관과 신호 작은 도서관에도 같은 시설이 만들어져 강서구는 부산에서 가장 많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원하는 책을 골라 AI 스피커와 연결하자 자동으로 동화를 읽어줍니다. 책과 연동된 화면을 통해 페이지마다 직접 그리거나 칠하며 학습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휴관에 들어간 강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마련하고 재개관했습니다. 디지털 체험실에서는 AI 도구를 이용해 학습과 놀이가 가능한 체험 공간이 만들어졌고 기존 청소년 서고는 아동실로 옮겨져 새로운 독서 공간을 제공합니다. 비치된 책도 5년 전 2만여 권에서 6만여 권으로 확대됐고 지난해 말까지 누적 84만 6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도서관 어디에서나 책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도서관인데요. 여기에 디지털 콘텐츠 공간을 추가로 조성하여 메타버스 교육, AR 도서 체험, 그리고 원어민 영어 교육까지 추가하여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재개관을 기념해 6월 3일 기념음악회를 열고 한 주 뒤 10일에는 창의융합 보드게임 대축제를 엽니다. 강서구는 신호 작은 도서관과 강서도서관에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동서고가로 활용 방안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상에서 해운대 간 대심도 건설이 완공되면 기존 동서고가로 역할이 상실된다며 철거하자는 쪽과 아예 공원화를 하자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동서고가로 주변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10층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가로지르며 막고 있습니다. 이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오가는 차량들로 인한 소음과 분지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지역 간 단절뿐 아니라 생활 환경 개선도 뒤처지면서 고가도로 철거는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점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로야 이 도로로서 순기능도 없잖아 많이 좀 있었지만은 지금은 주변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아예 없애서 도로와 이게 단절된 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동서고가로가 꼭 철거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서고가도로가 가로지르는 사상구와 부산 진구도 철거 입장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두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과 분진, 슬럼화 등 피해를 입었고 수십 년 동안 지역 발전을 저해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서고가도로가 주거 지역의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 생활환경, 소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죠. 동서고가도로를 아무리 공원화를 한다 하더라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가도로를 없애지 말고 공원으로 만들어 부산의 또 다른 볼거리로 만들자는 겁니다. 동서고가를 존치를 했을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기회 요인들이 저는 있고 네트워크 되거나 연계할 수 있는 도시 자원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하지만 공원화의 경우 간선도로 중앙에 위치해 대형 고가로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공원 조성과 유지 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남구 간만동에서 부산 진구를 거쳐 사상구까지 도심 14km를 가로지르며 30년 동안 부산의 핵심 교통망 역할을 해온 부산 동서고가도로. 대심도 사업 추진에 따라 동서고가도로의 일부 구간 폐쇄가 확정되면서 당분간 이러한 의견 충돌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BTV 시사 프로그램 이슈 토크 현장 플러스에서는 동서고가도로 철거대 공원화 편을 5월 24일 수요일 오후 4시 30분에 방송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높은 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지역 기업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 기업들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윤정 기자입니다. 부산 원스톱 기업지원센터가 부산시청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오가는 시청 로비 한켠에 사무실과 접견실을 갖췄습니다.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기업 민원 창구가 일원화된 것입니다. 부산상의가 경험 많은 기업 전문 인력을 센터에 파견했고 시의회는 센터 운영 예산 편성을 도왔습니다. 원스톱 기업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지역 기업들이 자금이나 또 행정적 또 제도 개선할 부분이 점점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또 부산상공회의소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시작점이 될 것 같고. 지난 1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동안 60여 개 중소업체의 76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반을 꾸려 발로 뛰며 민원 처리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기업지원센터가 만들어져서 형식만 덩그러니 만들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찾고 또 이 지원센터에서도 책상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하는 것 등을 통해서 그 현장의 애로를 제대로 좀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부처에 걸쳐 있어 장기간 해결하지 못했던 어려운 분야는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센터는 불필요한 법령과 규제들을 중앙부처에 꾸준히 건의해 개선하는 등 지역 기업들의 묵은 수건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부산시가 챗 GPT로 세상을 바꾸다 생성 AI의 이해와 활용이란 주제로 23일 부산시청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태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이미 실생활에 다양하게 접목돼 있는 챗 GPT 사용 사례들을 통해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봤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월까지 부산 시민을 대상으로 챗 GPT 사용자와 개발자 교육을 4차례 더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22일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부산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비 격차 해소와 부전도서관 임시 개관을 위한 놀이마루 사용 등을 교육청에 제안했고 교육청은 통학로 개선을 위한 협력과 부산학생해양수련원 건립부지 지원 협조 등을 부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은 위탁가정의 날이었습니다. 위탁가정은 친부모에게 아동이 보호받을 수 없을 때 친가정과 유사한 환경을 제공해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실제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보육원 같은 시설보다는 정서적인 안정감 면에서 장점이 큰데요. 부산에서는 2017년 전국 최초로 전문가정 위탁 사업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위탁가정 발굴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18개월 된 여울입니다. 미숙아로 태어나 병원에서 바로 위탁가정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울이의 위탁 부모는 가정위탁 경력 10년의 김진우, 권유미 씨. 이미 5아이를 키우다 부모에게 돌려보냈는데 신생아부터 키워낸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잠을 못 자면서도 이제 아내가 힘들어하고 아니면 내가 힘들어할 때 서로 좀 아기가 웃더라고요. 그런 데서 이제 힘도 나고 아니면 또 아픈 아기였는데 이제 건강하게 크니까 거기에 대한 좀 기쁨이 힘든 걸 이긴 것 같습니다. 아이와의 헤어짐을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 위탁을 고민하던 부부는 셋째 아이를 입양한 뒤에 위탁 부모가 되어 넷째를 키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를 비롯해 친척들도 아이를 환대할 수 있도록 자신이 받은 위탁 교육을 전했고 이제는 친척들도 편견 없이 아이를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온 가족이 아기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는 사랑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는 사랑이 풍부해지니 조금 나눠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교육적으로 저희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애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 현재 부산에서 위탁가정에 맡겨지는 아동은 470여 명. 친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 10명 중 4명꼴입니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키우는 것도 위탁가정에 포함되는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의 경우 혈연 관계가 있는 가정에 맡겨지는 비율이 90%를 차지합니다. 여울이처럼 비혈연 가정에서 키워지는 경우는 손에 꼽는 실정인 겁니다. 최근 부산에서 친부모의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태어난 뒤 바로 보호아동이 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 상황. 관계자들은 비혈연 위탁 가정이 더욱 늘어나야 한다 말합니다. 가정 내 맞춤형 보살핌이 필요한 저연령 아동들의 가정위탁 보호율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요. 이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좋은 위탁 가정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가정 위탁 제도가 생긴 지 20여 년째.
오늘도 어린 보호아동들이 위탁가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등굣길에 초등학생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산이 많은 부산의 특성상 원도심 지역 학교 주변의 통학 환경은 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백양산 아래 있는 한 초등학교입니다. 교문에서 몇 발자국 지나지 않아 안전펜스가 설치된 보행로가 뚝 끊깁니다. 더 이상의 보행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노란 선이 그어져 있지만 보행자가 발 디딜 곳은 부족해 보입니다. 학교 앞 극심한 혼잡으로 등하교 시간에는 시간제 일방 통행이 적용됩니다. 보행선에 펜스가 설치 안 됐다는 게 제일 문제점이고, 그다음에는 여기 상거리 사각지가 되기 때문에 올라오는 차 내려오는 차 일방 통행사 서로가 맞부딪히기 때문에 교통정리 애로사항이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 앞입니다. 교문을 나서자 오거리가 펼쳐집니다. 가파른 언덕에서 차량이 내달려오지만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이들 학교 주변은 경사가 급하고 차도와 보행로 구별이 없는 이면도로가 대부분이라 안전펜스 설치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원도심 지역의 극심한 주차난도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을 위협합니다. 구포 3동의 경우 차량 등록 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북구 13개 동 중 가장 낮은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막 주차 공간이 없어 놓으니까 막 차를 내가 어떨 때는 연락이 될 때는 막 근데 북구청 자주 전화합니다. 좀 이제 아들 등교 시간만큼 좀 차 좀 빼려고 좀 더 주차 단속 좀 해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차가 막 앞에 가리는데 애들은 또 뛰댕기거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 분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원도심의 경우 주차 공간 확보 등의 이유로 인근 상인과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교통사고 위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도처럼 안타까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는 지금 이제 있는 구조들을 활용을 하되 지금 고온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속 방지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스쿨존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옐로존을 만들면은. 원도심 지역의 어린이 보호구역 대다수가 보행로 부재 등으로 오히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5월 24일부터 강서구 대저 1동 549번지 일원의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0.653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됩니다. 이 구역은 2015년 강서구가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의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요청해왔으나 개발 제한구역 해제 총량과 인접개발지의 인구 계획 등 보완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아 사업 참여가 중단됐습니다. 사상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학장천 삼각지에서 제1회 학장천 그린아트 놀이터를 마련합니다. 이날 행사는 학장천 스토리 투어를 비롯해 인형극, 버블쇼 등 학장천을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학장천 그린아트 놀이터는 오는 11월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인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가 미래산업 육성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역 내 뿌리 산업을 첨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인데 지역마다 특성에 맞게 바이오와 반도체 거점 단지 등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달 들어 아파트값 하락이 다소 줄면서 경기도에서도 일부 반등하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폭이 컸거나 반도체 클러스터 등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성 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상 의장은 의장 취임 11개월여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피해가 대구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깡통 전세 위험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황이지만 대구시는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남구청은 지난 19일 새마을단체 관계자와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방역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오는 6월 3일 광안리 해변 패들보드존 일원에서 수영구민들이 참여하는 2023 제2회 수영구민 패들보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대회는 수영구의 10개 동을 대표해 120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사상구 주례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9일 부산 우정 MJF 라이온스 클럽으로부터 10kg 백미 8포를 기탁받아 관내 취약계층 8가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구 덕포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6일 덕포이동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홀로 거주하는 장애인 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공군 제5공중기동 비행단은 지난 22일 한국백혈병 어린이재단 부산 나음 소아암 센터를 방문해 비행단 장병들이 지난해 6월부터 헌혈증 기증 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 1,004매를 기부했습니다. 부산시 서구청은 지난 19일 서구 다목적홀에서 구직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두 번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서구 서대신 4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0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서대신 4동 멍석 깔고 도란도란 어울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부산시 서구청은 지난 22일 부산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 가입 인증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